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천재 변호사 천석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죄, 위헌, 무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학력, 학위, 상벌, 재산, 인격, 소속단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여기에 행위라는 말이 들어갔다. 학력,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위라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물리상 맞지 않는다. 그래서 2018년 어느 변호사가 행위라는 문구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위라는 말이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말은 행위라는 말이 자질, 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것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이번 호주에서 김문기와 골프 친 것이 자질, 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저 여가 수행 사실에 대한 것이지 자질, 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호주에서 김문기와 골프 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질, 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부는 위헌적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도 업무 처리 내용을 말한 것이지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의 자질, 성품,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위 행위라는 말이 들어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라는 조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위헌 심판 청구를 하고 최소한 이 행위라는 말이 자질, 성품, 능력이 아닌 것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면적 위헌 청구와 한정 위헌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 있는 행위라는 공직선거법 허위공표 조항이 다른 선진국에 있는가도 조사하여야 한다.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헌 심판 청구에서 해외 사례의 제시는 필수적이다. 위헌 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다른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에서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면서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은 회피한 경우가 그 예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타협 판결을 하여 위헌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면적 위헌 청구와 한정 위헌 청구를 동시에 하면 충분히 위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농객 정규재마저도 잘못된 판결이라 밝혔지요.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예방에 실익이 없고 회복이 이 법이 원하는 법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이재명과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는 기소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발언 중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 백현동 토지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발언 두 가지가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의 제기다. 두 가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 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다. 미국, 영국 등 오랜 선거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에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갈등을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요, 제도적 월권이다.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 그런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번 판결은 크게는 검찰 쿠데타의 완성선언이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발악이자 차기 이재명 정권에 의한 철저한 탄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일 텐데 그런다고 거인 이재명이 죽겠습니까? 민주시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판결이 있기 전 다스베이더에 출연했던 도올 선생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완전히 외면하고 검사라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재명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니 그게 국가 꼴이냐 그 말이에요. 정적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자기가 죽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조금 나오죠? 예. 말도 안 되는 괘씸한 판결이 나면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고 싶어도 뭔가 지금 아직 좀 애매하거든. 검찰을 그 백을 믿고 정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곧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자, 이 예언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3차 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시민은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배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 등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 맞습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가 무엇입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너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눈 사람들, 그게 바로 동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동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껏 나서 싸워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나갈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해서 힘들고, 혹시 우리 자식 군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주가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 나라의 물가만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의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랬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귀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세상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그런 세상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그리고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명예와 그리고 그 화려함도 결국 다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구적백 카르텔과 민주주의가 격돌하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차오하게 될 대전은 이미 시작된 것이며, 그러니 지금 가장 이재명 다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야수성 말이지요. 이제부터 이재명이라는 단어는 저들에겐 공포이며 민주시민들에게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